자, 여기는 부산 삼락 오토 캠핑장입니다. 일단 왔더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즐기러 나와 있습니다. 억새도 보이고 이제 낙엽이 좀 지려고 나뭇잎들이 약간씩 변색을 준비하고 있네요. 지금 여기는 김해공항이랑 가까워 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한 번씩 들리고, 또 이게 경전철이 저기 오고 있네요. 경전철이 지나가면서 철길에 기차 소리도 들리고 되게 좋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나 부산에 오시는 캠퍼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가을을 만끽하셔도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오토 캠핑장 말고도 이 일대가 그 한강에 있는 고수부지처럼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바깥에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습니다. 또 옆에 보시면 이 옆에 그 요트가 있고 여기서 낙동강에서 이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있네요. 워낙에 낙동강이 강폭이 넓고 또 이게 수심이 깊다 보니까 이런 뭐 중소형급 보트를 충분히 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이 부산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? 또 저기 보면은 나온 그 가족들 단위로 저기 뭐 비행기도 날리고 원반 던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. 참 평화로운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저기 가면은 낙동정이라고 해서 국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여기 바로 낙동정입니다. 지금 그럼 낙동정에 한번 방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낙동정이라고 해가지고 국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, 국궁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고유의 그 화살인데 양궁에 대비해서 되게 그 기구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, 뭐 가늠쇠랑 가늠자 같은 것도 없고 단순하게 이제 활이 하나 있고 화살만 되어 있는데 거리가 무려 145m에 있는 관역을 향해 쏘는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화연들이 많이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저희도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낙동정입니다. 대한궁도협회 낙동정인데 제가 한 2년 전까지 한 1년 동안 열심히 국궁을 했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쏘았는데요. 보시면은 여기 그 앞에 관역이 보입니다. 저 앞에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 사대에서 그 관역을 향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저 멀리 보이는 관역에다가 쏘면 1번, 2번, 3번 옆에 있는 4번은 표시를 안 쓰는 지금 예비용 관역인데 1번, 2번, 3번의 그 네모난 칸에 맞게 되면은 그 불이 들어온다든지 소리가 딱 나면서 적중이냐 아니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국궁의 룰인데, 지금 4대에는 지금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. 지금 발시하시는 분이 저기 누구 있네요. 쏘고 계십니다. 이 4대에서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시면 4대에서 지금 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손이란 것은 화살 5개를 쏠 때 한 손이라고 합니다. 한 손이 5발, 5발이 한 손. 그래서 보통 한 손 쏘고 이제 화살을 주스로 하고, 또 5발이 한 손이니까 쏘고 쓰고. 저는 한 장 쏠 때 보통 3손, 그러니까 15발 쏜 다음에 가서 이제 화살 주워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. 여기가 원래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어려운 코스인데 오늘은 바람이 없어가지고 잘 날아가겠는데, 지금 4대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기 보시면은 저기 있는 게 활이거든요. 저기 있는 활인데 저 활을 가지고 이제
활을 쏘는 거예요. 굉장히 가늠서도 없고 단순히 이제 활대에다가 활줄만 딱 얹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량궁이라고 해가지고 현대화되어 있는 화살이고 여기 있습니다. 하여튼 여기서는 항상 그 사대에서는 화살 쏠 때는 이 정신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그 정신을 혼란할 수 있는 뭐 복장이나 소리나 언행을 하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대에 쏘면은 신중하고 진중하게 행동해줘야 되고 이건 이제 그 비매너로 써가지고 뭐 실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일시천금이라 되어 있는 저 문구가 있는데 사실은 화살 한 개가 1000개의 금만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 145m까지 가는데 앞바람, 중간바람, 뒷바람까지 봐서 중간에 있는 깃대를 보면서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, 즉 우리가 화살 하나 쏠 때 세 가지 바람을 다 보고 내 몸의 컨디션이나 활의 컨디션을 봐서 활을 쏘는데 그날의 온도, 습도, 바람을 보고 쏘는데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이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라고 저렇게 일시천금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동네 놀러 왔는데 그랬어요. 놀러 왔는데 옛날에 왔던 추억이 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. 왜 그래 쉬고 있어요? 이번에 병원 옮기고 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. 형 지금 활쏘기 딱 좋은 시즌. 그렇죠. 그래서 정말 활 쏠 때 참 재밌었는데. 아우 그때 그러면 이어도 낙동 정도 대회도 왔었습니다. 그때 한 발 차이로 제가 일단 승급 떨어졌던 그랬구나. 맨 마지막 시 놓친 바람에. 이게 되게 국궁하시는 분들이 되게 점잖으시고 되게 이게 인내력이랄까 어떤 그런 게 좀 생겨요. 이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집중을 딱 해가지고 또 쏘고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수가 잘 생기거든요. 그랬을 때 항상 실수가 되거나 적중이 안 됐을 때 자기 탓으로 방구적이신이라고 해서 도리어 자기한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삼거든요. 그래서 절대 고수들은 바람 탓을 하지 않고 습도 탓을 하지 않고 화살 탓을 하지 않습니다.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추는 게 명궁의 조건이죠. 우리도 이제 외부에 일이 있을 때 외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돌이켜서 원인을 찾는 게 옛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제가 활을 쏴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몸이 약하니까, 왜냐하면 일상적인 근육이랑 활 쏘는 근육이랑 다르기 때문에 활 쏠 때는 앞서는 그 활을 무한히 밀어줘야 되고 그 활을, 그래서 이제 화살이 차고 나갈 때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려면 앞손에 꾹 밀어서 마치 태산을 밀듯이 꾹 잡고 있어야 되고, 뒤에서는 마치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듯이 아주 가볍고 단호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가볍게 잡지만 단호하게 잡고 있어서 놓을 때는 팍 나가지고 아무런 변수를 그러니까 화살에 주지 않게 가볍게 탁 놔줘야 되는데, 이게 마치 꽉 잡고 있던 호랑이 꼬리를 탁 놓든지 이렇게 탁 놔줘야 되는데, 그런 밸런스의 싸움이 사실은 뭐 국궁의 묘미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활을 미는 힘이나 당기는 힘이 좋아지고 나면 이렇게 그 점점 더 센 활로 바꿔서 나갈 텐데,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제 몸이 단단해지고,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팔벌레뜨기랑 푸시업이랑 좀 많이 했었습니다. 하루에 한 푸시업 한 200개 정도 하고 팔벌레뜨기 한 100개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운동 좀 하고 하면, 그러면 이제 빨리 근력이 붙어가지고 좀 센 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, 자기한테 부상 없이 즐길 수 있는 적절한 무게의 적절한 탄성의 활을 찾는 과정도 사실 공부 과정이고, 또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화살 쏠 때 자기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화살 하나하나에 온갖 정신을 다 실어 가지고 한 발 한 발 쏘고, 또 그렇게 쏜 다음에 그 활이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를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마음 공부가 참 되는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
뭔가 안 됐을 때 원인을 밖에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다 맞추는 사람이 있거든요. 분명히 같은 화살이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람도 안 불고 아무리 뭐 좋은 활을 줘도 마음이 이제 불안정하거나 정신 집중이 안 되면 그게 화살이 맞지를 않거든요. 전혀. 백발백중이라는 게 정말 그 바람도 읽고 자기 마음도 읽고 몸도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명궁이라는 것, 명궁선사라고 하는데 그런 지경이란 것은 정말로 마음 수양과 몸 수양이 다 됐을 때만이 그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경외감도 좀 가져보곤 했습니다. 저는 이제 1단이 될 뻔했는데 그 한 발을 놓치는 바람에 마지막 발 그 발을 놓치는 바람에 안타깝게 한 발 차이로 그냥 아직 단에 입단하지 못했던 초보 선사였죠. 네네. 그래서 또 나중에 언젠가 또 시간이 된다 하면 뭐 국궁도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나중에 좀 하고 일단 지금은 또 암 치료에 또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